귀여운 장난, 작 김수미. 등장인물 혜련 역의 김곽경희, 연지 역의 이세희, 석호 역의 권경민, 해설의 오수윤. 혜련, 50대 중반. 드레시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으로 부자연스럽지만 화려하게 꾸밈. 연지, 20대 후반. 화장기 없는 얼굴에 회색 톤의 단촐한 원피스를 입었다. 꾸미지 않은 모습이 강인하고 거칠고 조금은 지쳐 보인다. 석호, 30대 후반으로 삼류 잡지 기자.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뚱뚱한 체형 때문인지 왠지 어색하다. 무대는 부인의 집 거실이다. 집 공간에 비해 다소 과장되게 보이는 가구들, 창가에 쳐진 커튼, 거실 한쪽에 놓인 안락의자, 중앙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 가구들이 화려한 형태는 지니고 있지만 지금은 낡아 초라함을 더한다. 한쪽에 낡은 턴테이블 오디오도 있고 벽면엔 거울과 시계가 걸려있다. 무대 뒷창 옆에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또한 커튼으로 쳐져 있다. 중앙에 놓인 식탁과 의자는 하얀 식탁보에 덮여져 있고 식탁 중앙에 촛대가 놓여 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극이 시작되면 혜련이 안락의자에 앉아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에 도취해 있다. 한 손엔 커피잔을 받쳐들고. 마리아. 연지, 무뚝뚝한 얼굴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온다. 마리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언제부터 있었니? 저 그렇게 부르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들었으면 대답을 하고 왔으면 기척을 해야지. 그랬으면 교양 없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도 됐잖아. 왜요? 뭐 하고 있었니? 손님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잊었다면 이런 옷차림은 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잊으시는 게 나을 뻔했네요. 무슨 뜻이니? 설마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널 위해 특별히 꺼내 입은 옷이니까. 절 위하신다면 목걸이랑 귀걸이 좀 빼주실래요? 입술도 살짝 지워주신다면 고맙겠고요. 상대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면 없어도 있는 듯이 꾸며야 돼. 구슬 모양하고 있다고 다 진주 목걸이로 보이는 줄 아시죠? 누렇게 탈색된 진주는 누가 봐도 리어카 물건인지 금방 알아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남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눈이 없어. 남자들은 단순한 멍청이들이라 비쌀수록 진주는 누런 거라고 하면 그런 줄 안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론 말을 할 때 진지한 표정을 잃어서는 안 되지. 오늘 올 남자는 멍청하지 않아요. 결혼하려고 하는 걸 보면 멍청이가 분명해. 결혼은 엄마도 하셨잖아요. 네 아빠는 달랐어. 아빠도 남자예요. 아빠가 멍청하지 않았으면 남자도 멍청하지 않아요.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이상하지 않아요. 뭐 하고 있니?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하냐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뭘 준비하는지는 몰라도 냄새가 고약하구나. 뭘 만들고 있니? 냄새 고약한 거요. 나한테 고약하게 굴지 마라. 묻는 말에 친절하게 답해줘. 그 사람이 왔을 때 고약하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요. 난 누구에게도 고약하게 굴지 않아. 너 그 말을 믿을 때도 있었죠? 주방으로 간다. 식탁을 여기다 두는 건 어울리지 않아. 수저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놓으며. 주방은 너무 좁아요. 그래도 거실보다는 주방에 식사하기에 좋아. 그 사람이 원했어요. 좁은 데보다는 넓은 데가 좋다고. 등치가 좀 크거든요. 처음부터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 저도 원했어요. 포크와 나이프가 왜 필요하지? 설마 양식을 준비한 건 아니겠지? 그 사람은 양식을 좋아해요. 주방으로 간다. 식성이 까다로운 남자는 여자를 피곤하게 해. 주방에서 접시를 가지고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요리하는 게 즐거워요. 나와 같이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다면 내 의사도 물어봤어야 하잖아? 상차림은 손님을 위주로 차리는 거예요. 석호 씨는 손님이고 양식을 좋아해요. 석호, 7시에 오겠다는 사람이니? 이름에서 주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구나. 사람에게 이름은 무척 중요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고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지. 그 사이 주방에 가서 잔을 들고 나오며 가슴 깊이 울림을 전해주는 이름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 테이블에 잔을 놓으며 10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숨겨둔 부인이나 애가 있을지도 몰라. 네가 순진해 보이니까 접근한 거야. 너는 너무 남자를 몰라. 엄마가 너무 많이 아시는 바람에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네가 결혼하지 않은 게 나 때문이라는 거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요. 나 때문에. 맙소사. 난 지금껏 널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다. 연지 주방으로 들어간다.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너무 몰라. 네가 알았다면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걸? 자식의 결혼을 막는 부모는 없어. 더욱이 나이 든 딸의 결혼을. 연지 주방에서 나와 포도주 사온 거 어디다 두셨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었어? 아, 어제 저녁 퇴근길에 사온 거요. 돈이 어딨어서? 어제 월급을 탔어요. 난 보지 못했어. 이젠 제가 관리해요. 찬거리가 떨어지면 어쩌니?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어쩌고? 제가 내겠어요. 찬거리도 사다 놓을 거고요. 필요한 돈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난 예전 드릴게요. 방법. 난 예전 방법이 더 좋아. 적금을 들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해요. 지참금이 필요 없다는 남자도 있어. 그런 남자를 고르느니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지참금을 갖고 가겠어요. 어리석기는. 결혼도 집안 형편대로 하는 거야. 형편을 따지기엔 너무 남루하죠. 난 용돈이 필요해. 줄여서 좀 쓰세요. 아니면 뭐 일을 찾아보시든지. 나더러 일을 하라고? 너도 알다시피 나는 아픈 데가 너무 많아. 일을 하는 저보다 일하지 않는 엄마가 더 아픈 걸 보면은 일을 하는 게 건강에 더 좋을지도 몰라요. 너는 젊지만 나는 늙었어. 그리고 오래전 널 낳으면서 내 몸은 너무 많이 망가졌어. 다시는 그런 말에 죄의식 느끼지 않을 거예요. 포도주 두신다나 빨리 말씀하세요. 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제가 치운 기억이 없으니까요. 나한테 묻지 마. 찬장 안에 넣어둔 게 없어졌어요. 난 몰라. 보셨잖아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다 두셨어요? 다그치지 마라. 기억하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 좋아요. 다시 묻겠어요. 어젯밤에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오늘 저녁 식사 때 마실 포도주 한 병을 사가지고 왔어요. 뭐 최고급은 아니었지만 한 중간쯤은 되는 거였죠. 엄마가 그 포도주를 보고 한 잔 마시길 원했지만 제가 손님을 위한 거라고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는 포도주를 들고 주방으로 가서 찬장 안에다 넣어뒀어요. 근데 지금 그걸 꺼내려고 찬장문을 열었는데 없어요. 밤새 어디로 갔을까요? 밤이 아니라면 오늘 아침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 치우지 않았다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포도주 병에 발이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요. 쥐 새끼가 가져간 게 아닐까? 두 발로 걸어다니는 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람 쥐요? 날 그런 눈으로 보다니. 네 아버지가 있었다면 용서하지 않았을 거다. 없는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포도주 어딨죠? 전축 뒤에. 연지 전축 뒤에서 포도주를 꺼낸다. 이런 장난 이제 싫어요. 널 위해서야. 그렇다면 이제 제발 절 위하지 마세요. 한 번쯤 널 위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는 해야지 않니? 연지 주방으로 간다. 이해는커녕 듣기조차 않으려고 하네. 연지 꽃을 들고 나와 식탁 위에 놓는다. 난 장미가 싫어. 가시가 있어서. 장미가 아름다운 건 가시가 있어서예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야채도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뒀고 스테이크는 식사 전에 오븐에서 꺼내오기만 하면 돼요. 케이크도 좀 준비했어요. 우리 후식으로 먹을 거죠. 과일을 준비할 걸 그랬나? 아무튼 이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7시가 되기를. 10분 동안 뭘 할 건데? 의자에 앉으며 의자에 앉아 있을 거예요. 앞치마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건 어떠니?
남자들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인대요. 자신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이는 회색 원피스를 좋아해요. 제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제일 예쁘다 그랬어요. 솔직하지 못한 남자를 믿어서는 안 돼. 연지, 일어서며.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겠다. 내가 앉으란다고 다시 앉지는 않겠지만 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기다리기 편할 거다. 연지, 다시 앉는다.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는 마라. 남자들은 여자와의 약속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니까. 조금 늦은 적은 있어도 약속을 아예 어긴 적은 없어요. 여자를 기다리게 하다니.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행복해요. 물론 그것도 온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얘기지. 하지만 직장 상사가 야근을 시킬 수도 있잖아? 남자들은 여자의 말보다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보다는 상사의 말을 더 잘 듣거든. 오지 않길 원하시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나는 네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 하지만 상대가 누구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야. 서로 성격은 맞는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되는지, 집안에 우환은 없는지, 신체는 건강한지, 형제간의 우애는 있는지, 여자 문제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했다면 지금은 깨끗이 정리가 됐는지, 앞으로는 가정에만 충실할 건지,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배움의 정도는 어떤지, 생각이 건실한지, 술을 너무 좋아하지는 않는지, 노름에 빠진 건 아닌지, 빚이 있는 건 아닌지, 대인 관계는 좋은지, 인물이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지금껏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운 적 없어요. 여자를 꼬실 때 남자들은 인내심을 많이 발휘하지. 조만간 본색을 드러낼 거야. 잡지사 기자니까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삼류 잡지사 기자 봉급을 해야 뻔하지. 수당으로 먹고 살지도 몰라.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봐야 돼. 부모님 다 계시고 위로 누나와 형은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일 뿐이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건강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누구든 운동은 해. 그렇지만 누구든 병에 걸리기도 하지. 아무 여자에게나 눈길을 주는 해픈 남자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속이기에 가장 쉬운 부분이지. 저한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또 직업이 말해주듯이 영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박식하고. 신문을 읽을 수만 있다면 똑똑한 척하기는 너무도 쉽지. 노름은 체질상 싫어해요. 당연히 남에게 비치는 것도 싫어하고요. 노름을 싫어하는 남자라. 와우. 가장 믿기 어려운 거짓말이군. 친구들도 많고.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외모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모자라서도 안 되지. 결혼을 하려면 그런 정도는 따질 줄 알아야 돼. 나이가 들었어도 따질 줄 모른다면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야. 엄마, 결혼은 서로 간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을 뭘로 증명할 거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랍니다. 너는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와 헤어지실 걸 먼저 아셨다고 해도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사랑하셨을 테니까.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알았다면 하지 않았어. 버림받는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일이야. 아빠는 엄마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엄마가 떠나길 바랐죠. 바보 같으니. 네 아버지의 거짓말을 믿고 있구나. 옷을 갈아입는 게 낫겠어요. 천천히 갈아입는 게 좋을 거다. 기다리는 건 무척 슬픈 일이니까 무슨 일이든 해야 돼. 연지, 방으로 가며. 엄마는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난 누구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저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도 기다림을 멈춘 적이 없어요. 네 아빠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건 내가 너무도 잘 알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시죠? 혜련, 일어서 식탁 위에 포도주를 마시려고 한다. 술 마실 생각하지 마세요. 손님 맞이하면서 입에서 술 냄새 풍기는 거 그거 진짜 무식한 행위예요. 연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사이 혜련, 잔에다 술을 따라 마신다. 그리곤 주방으로 가 주전자를 가지고 나와 술병에 물을 따르려고 한다. 한 모금 다시 따라서 마시고 술잔에 한 잔 따른 다음 물을 따르고 병마개를 막는다.
상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인상 심어주고 싶지 않아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늑한 느낌을 가지게 하고 싶어요. 커튼을 새로 단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 사람은 핑크색을 좋아해요. 물론 내게 어울리는 색은 회색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핑크색을 좋아해요. 말은 한 적은 없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핑크색으로 단 거죠. 전 그 사람의 웃음소리를 좋아해요. 혜련, 포도주를 따른 술잔을 들고 흔들 의자에 다시 앉는다. 나도 웃음소리를 좋아했어. 웃고 싶은 만큼 막 소리내서 웃어요.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술을 마시며 꽤 오래됐군, 본 지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 연지, 방에서 나오는데 검정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혜련, 얼른 술잔을 숨긴다. 술을 드신 건 아니겠죠? 보면 알잖아? 연지, 술병을 들어본다. 양이 줄지 않은 것을 보고 내려놓는다. 잔이 하나가 왜 비죠? 내가 물을 마셨거든. 그리고요? 주방 싱크대에 가져다 뒀지. 물기가 묻은 컵은 식탁에 어울리지 않아서 쓴 흔적을 그대로 둔다는 건 지저분한 행위지. 주전자는 왜 그대로 두셨어요?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오는 길에 힘이 들어서 숨이 찰지도 모르잖아. 시간이 늦어서 뛰어온다면 더 숨이 차고 목도 마를 거다. 그럴 땐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엄마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보지도 않고 싫어해서 화가 나기도 했죠. 내겐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니? 다만 널 위해서 이것저것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시집 보낼 딸을 둔 엄마들이 흔히 하는 약간의 잔소리라고 할 수 있지. 엄마는 제가 남자를 데리고 올 때마다 언제든 트집을 잡아서 반대하셨는데. 트집이라니? 섭섭하구나. 시집 보낼 딸을 둔 엄마들은 남자를 볼 때 조금 까다로워지기 마련이야. 그건 누구든 그래. 그래도 키가 작다는 게 결혼을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힘이 약해. 힘을 쓰지 못하지. 그러면 여자가 힘을 써야 돼. 무거운 것도 여자가 옮겨야 하고 힘든 일도 여자가 맡아서 해야 하지. 오,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두 번째 남자는 옷차림이 지저분하다는 게 반대 이유셨죠. 그 사람은 옷에 기름이 묻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일할 때 모습이어야지. 데이트할 때 모습이어서는 안 돼. 그건 만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특히 남의 집에 초대됐을 때는.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내 생각일 수는 없어. 강요해서도 안 되고. 세 번째는 조금 우스웠죠? 이유가?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는 남자는 의심해도 좋아. 분명히 숨기고 싶은 게 많을 거야. 유머 감각도 있고 다정다감했어요. 함정에 빠지기에 적당한 조건이지. 바람둥이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해. 제게 꽃을 가장 많이 선물한 남자예요. 선물은 위장하기에 최상의 방법이고. 그래도 네 번째 남자는 결혼할 뻔했는데 처음에 보셨을 때는 좋아하셨잖아요. 싫어하지 않았을 뿐이다. 눈매가 마음에 드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연기 못하는 배우는 처음 봤다.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다. 촉망받는 신인이었어요. 오래가지 못할 명성이야. 능력 없는 남자는 미래가 없어. 누구든 미래를 먼저 알지는 못해요. 보장받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 사람이 형편없는 연기자고 형편없는 연기자는 생명력이 짧고 생명력이 짧다는 얘기는 여자를 고생시킬 별 볼 일 없는 남자임을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건 말장난에 불과해. 시계를 보며 7시가 넘었구나. 언제나처럼 그냥 조금 늦을 뿐이에요.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오지 않길 바라시죠!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진 적 없다. 남자는 내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셔도 결혼할 거예요. 전에는 만남이 너무 짧아서 연애 감정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1단계로 손을 잡고 그 다음은 가벼운 포옹, 달콤한 키스도 빼놔선 안 되죠.
그리곤 섹스도 하겠어요. 나는 네 엄마야. 엄마 앞에서 섹스를 하겠다고 말하는 딸은 없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엄마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저를 먼저 가지셨죠. 다시 말해 처녀 때 섹스를 하신 거죠. 저는 벌써 29살이에요. 20살 넘기면서 남자와 자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이니? 엄마가 제가 만나는 모든 남자를 반대하셨기 때문이죠. 연지 주방 쪽으로 간다. 어딜 가니? 포도주 잔 가지러 가요. 검은 옷은 장례식에 갈 때나 입는 거야. 싱크대 어디다 두셨어요? 뭐 거기 어디에다 쯤? 혜련 얼른 잔을 집어 포도주를 마저 마시고 옷으로 잔을 깨끗이 닦은 다음 식탁에 잔을 올려놓는다. 아무리 찾아도 잔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다 두셨어요? 식탁 위에다. 연지 주방에서 나온다. 식탁 위라고 하셨어요? 식탁은 거실에다 옮겨놨어요. 조금 전에 닦아다 놓은 걸 깜빡했어. 언제요? 네가 검은색 원피스를 갈아입는 동안. 그땐 잔이 없었을 때죠. 하지만 잔을 다시 닦아서 갖다 놓은 때이기도 하지. 그랬군요. 보지를 못했어요. 너는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오지 않으면 어쩔 거지? 그런 일 없어요. 화를 내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술을 마시고 울거나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귀찮다고 때를 거르지는 말아라. 네가 그런다면 나까지 너무 힘들어질 거야. 나는 지저분한 집은 싫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없거든. 시끄러운 것도 싫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너 없는 사이 혼자 있는 것도 싫어. TV를 볼 때는 꼭 말상대가 필요해. 식사 때를 거르는 것도 싫어. 나이 들어서 굶으면 주름살이 더 많이 생기거든.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다가 제겐 엄마가 더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계실 수 없어요? 엄마한텐 시끄럽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누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쳤지? 저는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할 뿐이에요. 넌 마치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 같구나. 엄마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은 나도 괴롭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엄마가 저를 괴롭히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말을 가려서 할 줄도 모르니?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할 뿐이에요. 어른에 대한 예의는 차리도록 해. 엄마한테 배우지 못했어요. 널 내 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구나. 아버지를 버린 것처럼요? 나를 두고 떠나버린 거야. 그때도 지금처럼 똑똑했다면 내가 떠났을 거야. 기다리는 건 너무 끔찍해. 기다리는 건 너무 끔찍해. 혜련과 연지의 시선이 시계에 머문다. 잠시 그대로 있다. 10분이나 지났어. 여자를 10분씩이나 기다리게 하다니. 더구나 2명의 여자를. 엄마는 기다리지 마세요. 나만 기다릴게요. 괜한 트집 좀 잡지 마시고요. 투집이라니? 너는 지금 날 할 일 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늙은이 취급을 하는 거냐? 그럼 늙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세월의 흔적은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들리는 벨소리. 왔어요. 왔구나. 엄마,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네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현관으로 가려다 말고 아, 참, 초에 불 붙여야지. 식탁에서 성냥을 찾는데 없다. 성냥 여기다 뒀는데? 계속 찾으며 성냥 보셨어요? 잘못을 빌어야 할 거야. 가지고 계시죠? 빨리 주세요.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는 안 돼. 다시 울리는 벨소리. 아니, 잘못한 게 없어요. 돌아선다. 불도 켜지지 않는 촛대를 앞에 두고 식사를 해야 할 거야. 참으로 흉측하겠지? 아니, 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야 하죠? 가르쳐 달라는 건 진심으로 잘못을 비는 태도가 아니야. 너는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걸 빌어.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마. 다시 울리는 벨소리. 성냥을 주세요. 꽃병 옆에 있어. 연지 성냥을 찾아 초에 불을 붙인다. 다시 울리는 벨소리. 나가요. 현관 쪽으로 간다. 석호와 연지 안으로 들어온다. 집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럴 리가요. 29년간 당신만 기다렸어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내 기억에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아,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장난을 좋아해요. 전 어머님처럼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 좋습니다. 너무 빠른 건 싫어요. 석호가 보면 어머니라는 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거북해요. 아, 시장하시죠. 식사를 내오겠어요. 주방으로 가려다 말고 아, 소개하는 걸 잊었군요. 내가 소개하지. 이미 네가 말하지 않았니? 이름까지? 같은 얘기를 2번씩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저녁 때가 지나고 있어. 아, 네. 식사를 내오겠어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주방으로 간다. 앉으시겠어요? 네. 의자에 앉는다. 혜련도 식탁 의자에 석호와 마주 앉는다. 집이 외곽에 있어서 공기가 무척 좋습니다. 네. 나는 자동차 달리는 소리, 경적 소리, 모든 도시의 소음이 싫어요. 너무 끔찍해요. 소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무참히 짓밟아버리죠. 내 귀도 바보로 만들고요. 저도 경제적 뒷받침만 된다면 전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왜 결혼을 안 하셨죠? 짝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해두죠. 우리 연지가 되게 짝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꼭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냥요. 집이 아늑하고 좋은데요. 주방에 있어야 할 식탁을 거실에 옮겨놔서 꼴이 우습죠. 아닙니다. 결혼 약속은 했겠군요. 그렇지 않다면 집에 초대받지 못했을 테니까요. 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쟁반에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며 10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걸요. 접시를 식탁 위에 차려놓는다. 정말 맛있겠군요. 우린 모아둔 결혼 자금이 없어요. 아, 지금부터 모으면 문제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 포도주도 준비했어요. 포도주병을 받아들며 내가 따르지. 드시죠. 사양하겠습니다. 엄마가 술을 싫다고 하다니. 아,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에요.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석호 씨 손이 부끄럽잖아요. 조금만 받으세요. 어쩔 수 없이 잔을 내밀고 술을 받는다. 난 싱거운 포도주는 싫은데. 잔을 받으며 포도주는 싱겁지 않아요? 자기 전에도 포도주를 따르고 잔을 들며 만남을 축하하며.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돈도 비싸게 지불했고요. 모두 잔을 부딪히고 포도주를 마신다. 맛이 싱거워요? 비싼 거는 감미료를 넣지 않기 때문일 거야. 아, 멍청이. 네? 뭐? 뭐라고 하셨잖아요. 포도주는 싱거워서 싫다고. 아, 차라리 싸구려를 사는 게 나을 뻔했어요. 드세요. 고기를 썰어 먹으며 아, 맛있군요. 소고기 스테이크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소고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고기죠? 인육이요. 석호 포크를 떨어뜨린다. 포크를 다시 집어주며 엄마는 장난을 좋아하세요. 석호 어색하게 웃으며 포크를 들고 먹는다. 억지로 조금씩. 그러다 갑자기 구토를 느끼며 일어선다. 아, 화장실은 현관 옆이에요. 석호 현관 쪽으로 달려간다. 남자가 저렇게 비위가 약해서야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내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 집에 왔으면 내 손님이기도 해. 샘나시면 엄마도 손님을 초대하세요. 나도 그럴 셈이다. 늙은 여자의 초대에 응하는 남자는 없어요. 자리로 와서 다시 앉는다. 죄송합니다. 내가 초대했어도 우리 집에 왔을 건가요? 물론입니다. 내 딸이 그 말을 들었길 바래요. 맛있게 드세요. 이건 분명히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니까요. 예, 다시 식사를 한다. 2분만 사시나 보죠? 내 남편에 대해서 묻고 싶은가요? 그저 죽었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어디서 사는지 모를 뿐이죠.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건 나빠요. 죽었어도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살았어도 죽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얘기는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를 만들어내길 좋아하죠. 무슨 얘기든 상관없어요. 그저 짓거리면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와는 상관없이. 정직한 사람도 만들고 똑똑한 사람도 만들고 더 웃긴 건 착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간혹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만들죠. 그뿐인가요? 영웅도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그것도 예술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뭐 그래야 서로들 밥을 먹고 살긴 하겠지만. 세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르며 식사만 한다. 결혼식은 언제쯤 올릴 건가요? 연지 씨와 상의를 해봐야죠. 저는 빠를수록 좋겠어요. 결혼하고 어디서 살 거죠? 조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해야겠죠. 여기 들어와 사는 건 어때요?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전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혹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나는 노동력이 없어서 매달 생활비를 줘야 돼요. 연금 나오는 거 조금 있거든요. 아끼면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요. 이래도 결혼할 건가요? 물론이죠. 이인은 절 사랑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대답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물론 알아요. 당신은 나와 결혼할 거예요. 차를 마시고 싶어. 식사를 끝냈으면 차를 마셔야죠. 당신에게 주려고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연지 주방으로 간다. 한 잔 더 드릴까요? 싱거워서 싫어요. 자기 잔에 따라 마시며 전 괜찮은데요. 피맛이 그래요. 천천히 잔을 내려놓는다. 내 장난이 또 지나친 것 같군요. 일어서며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따님에게 제가 천남자가 아니죠. 왜 그런 말을 하죠? 내 딸의 처녀성이 의심스러운가요? 같이 자면 알게 되겠지만 한 번도 남자와 관계 가진 적 없는 깨끗한 처녀예요. 문화재감이죠. 제 말은 그냥 스치듯 사귀었던 남자들. 내 딸은 어느 누구와도 스치듯 사귄 적 없어요. 사귈 때마다 마음을 다해 만나죠. 매년 한 명씩이요? 내 딸을 창녀 취급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당장 내쫓고 싶지만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참겠어요. 저의 이성적인 사고에 감사해야 할 거예요. 연지 차와 케이크를 들고 주방에서 나온다. 식사를 치우고 차를 내올 걸 그랬나 봐요. 접시 정도는 내가 치워주마. 식사 접시를 챙겨 주방으로 간다. 엄마랑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됐는지, 처음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엄마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 정치 얘기도 하고 물가 얘기도 하고. 엄마는 집 밖의 얘기엔 관심이 없어요. 어쩐지 여쭤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군. 물었다면 말했을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을 했나요?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엄마는 기분이 나쁘면 접시를 치워요. 엄마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건 저에 관해서 나쁘게 말했을 때죠. 나에 대한 나쁜 얘기라면 남자 얘기를 꺼냈나요? 아니야. 뭘 알고 싶어요? 같이 잤는지 안 잤는지? 아니면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지? 뭐 그것도 아니면 주방에서 나오며 차는 식으면 맛이 없어. 자리에 앉으며 어머, 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군? 사랑에 눈이 멀어 내 식성을 잊은 줄 알았는데.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 돼요. 식사 후엔 후식은 꼭 먹고 가야 돼요. 다음에 다시 와서 먹자. 안 돼요. 가야 될 일이 있어. 우리 집에 왜 온 거죠? 식사 초대를 받았어지. 나는 후식까지 있는 식사에 초대했어요. 나라면 마리아의 말대로 하겠어요. 말해하라고 부르지 마세요. 너에게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해, 마리아. 악을 쓰며 포크를 식탁에 꽂는다. 부르지 말랬잖아! 슬금슬금 뒷걸음치며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다. 그만 가는 게 좋겠어요. 손님이 가시는데 인사를 해야지, 마리아. 천천히 다가서며 초대한 것도 내 마음이었듯 보내는 것도 내 마음이야.
가슴에서 총을 꺼내 겨눈다. 가까이 오지 마. 꽤 재미난 장난이 시작됐군. 가겠어. 난 조용히 이 집을 나가면 돼. 아,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군요. 나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 이제 좀 똑똑해지는군. 난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어. 둘씩이나. 너무 슬픈 장난이야. 여긴 왜 온 거지? 이 도시에서 해마다 한 명의 남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모두 당신이라는 여자와 사귀었던 남자였지. 난 특종이 필요했어. 특종을 터뜨리지 못하면 직장에서 파면되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아내와 아이는 실직자 아버지를 두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심했어. 특종을 잡기로. 야, 나에게 접근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젠 그만두겠어. 꽤 재밌어지는데 벌써 그만두다니. 연지, 석호에게 점점 다가선다. 석호, 조금씩 뒤로 물러선다. 방아쇠를 당기겠어? 포도주를 잔에 따르며 피는 포도주 같은 거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 잘해줬잖아. 위험한 장난을 시작한 건 너야. 연지가 계속 다가서자 석호, 몸을 돌려 안쪽을 등지고 선다. 난 집으로 가면 돼. 신고도 하지 않겠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 사는 줄 모를 거야. 약속하겠어. 넌 이미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들을 왜 죽였지? 너처럼 떠나려고 했으니까.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네가 죽어. 겁먹지 말고 당겨. 죽을 순 없잖아. 점점 다가서는 연지. 석호,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혜련이 포도주 병을 들어 석호를 내리친다. 포도주를 뒤집어 쓰고 쓰러지는 석호. 혜련, 총을 집어들고 석호에게 겨눈다. 같이 자고 싶어요. 한 번은 그러고 싶어요. 넌 남자 보는 눈이 진짜 없다. 연지와 혜련, 석호를 끌고 방으로 옮기려고 한다. 제 방으로 가야죠. 네 침대는 좁잖아. 아, 내 방에서 주무실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지. 좁아도 상관없어요. 폭에서 자면 되니까. 연지와 혜련, 석호를 끙끙거리며 옮긴다. 다음부터는 날씬한 남자를 유혹하도록 해. 암전. 다시 밝아오면 무대는 말끔히 치워져 있고 2개의 흔들 의자에 혜련과 연지가 앉아있다. 피가 흐르지 않는 방법이 좋을 것 같죠? 약을 먹이는 게 낫겠어. 목을 조르는 건 너무 힘이 들 것 같아.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야.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다시 장난치려면? 이 남자의 실종에 관심을 갖는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예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어. 아휴, 이젠 뭘 하죠? 남자를 묻어야지. 땅 파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할 일이 있잖아? 꽤 깊이 파야겠죠? 야, 이번에 그 위에다 뭐 심을까? 침묵. 무슨 말이든 해라. 침묵은 싫다. 아휴, 또 둘만 남는군요. 잠자리를 한 번 더 하는 건 어때? 혹시 모르잖아. 외롭지 않을지도. 장난감 2번 갖고 놀면 실증나죠. 야, 권총 겨눴을 때 기분이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런 소품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죠. 성냥 사건은 너무 재미없었어. 엄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르는 척하는데 웃음이 나와서 애 먹었어요. 다음부터는 대화 내용을 바꿔보는 게 좋겠어.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지겹다. 근데 장난이 지겨워지면 그때는 어쩌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언제나 얘기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들 대화 사이에 간간히 들리는 남자의 신음소리. 서서히 암전되면서 막이 내린다.